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참가자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각 지역의 복합문화 시설을 대변해 주실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To present as a Victoria. We live in a fascinating time of historic change. It is not only a technological revolution, but also a cultural revolution. The Barbican. The Barbican is an art centre in the middle of the City of London, created by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London, the square mile in the middle of the great metropolis of London. And you can see there the centre with its residential blocks and the medieval church that it is built around. 저 어떤 조그만 단위로서의 공동체로서 문화 공동체라든지 예술 공동체라든지 이들이 뭔가를 실천하고 결국 창조해낸다면 지금 결국은 저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창의 산업과 그러니까 창의 경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고립된 섬이자 문화혁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실천 단계로 가게 하는가, 특히 향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실천과 창작의 단계로 가게 하는가를 저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한 4년 6개월 동안을 수행하고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재직 중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아트, 테크놀로지를 아우르는 수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담당 때 수립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죠. 수많은 연구진의 결과를 종합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아까 유지한 교수가 이 대중성 말하는데 대중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술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중성은 광주시설에 불과해요. 어떻게 이 예술성과 대중성을 담보해가면서 갈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죠. 그리고 2008년에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내년에 건물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었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갈 거냐는 운영체계와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전부 기록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콘텐츠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이것을 끌고 갈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출연하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서 정말 메인 컨셉을 가지고 움직일 콘텐츠를 뽑아내는 작업들 그리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주축 세력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아시아문화전당 ACC라고 하죠. ACC는 최초에는 도시재생,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이 뭐였냐? 비록 150만 지방도시에 존재하나 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복합문화시설을 지어보자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 기본 이념은 인본주의를 토대로 했었습니다. 기술이든 예술이든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인본주의를 토대로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아시아 문화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류하는
아시아인의 집 이걸 꿈을 꿨고 그럼 아시아 사람들만 살 거냐? 그건 아니었죠. 아시아 사람들을 토대로 서로 교류를 한 걸 토대로 세계의 이런 창의, 세계 문화의 창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런 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이 계시지만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트렌드를 발신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창조경제라고 요즘 부르짖고 있지만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자. 이 세 가지를 지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ACC는 이런 비전 때문에 5가지 기능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모든 발제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 교류가 필요했다. 교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연구활동, 리서치를 하자. 그런 걸 통해서 창조를 하자. 이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다. 이 교육은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일반 대중의 향유. 그래서 이런 5가지 기능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이 지방 정부인 광주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추진을 해요.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입어요. 참여정부일 때인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을 세워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입을 소지가 있다. 왜냐? 예산을 국가에서 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러면서 광주하고 소통 부족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 함정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조직과 예산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내는 힘은 여기 계신 배가 고파도 끝까지 자석을 채워주신 이 집단 지성, 이 객석에 있는 여러분부터 광주 시민이 이 사업을 지켜내야 이 사업의 원래 이념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의 유기, 그 현대 문명의 유기의 해법은 인문학에 있었죠. 역사와 문학과 철학에 있었습니다. 전당은 당초부터 이런 인문학을 토대로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구조의 틀을 일반 사람들, 전문가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문학을 토대로 끊임없는 담론은 왜 아시아적 가치인가, 왜 아시아 문화 전당이다 하는 이런 의문부호를 끊임없이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의 살 길입니다. 그런 인문학적 담론 속에서 무엇이 인간을 위한 길인가, 그 인간을 위한 아트와 테크놀로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CC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입니다. 담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제라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작 중요한 문화관광부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NGTV.